6시 30분이었습니다. 이서연은 눈을 뜨기 전에 이미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남편 와이셔츠, 저녁 찌개 재료. 눈꺼풀을 들어 올리기도 전에 하루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면 창문 너머로 아파트 단지 화단이 보였습니다. 봄이었는지 여름이었는지 그날도 꽃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냄비를 꺼내는 손이 먼저였습니다. 결혼한 지 15해가 지났습니다. 첫째 지호는 중학교 2학년이었고 둘째 유나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남편 박성우는 건설회사 부장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근이 잦았고 말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서연이 내어놓은 밥을 먹고 잘 자요라는 말로 하루를 닫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아마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학에서 서연은 불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출판사에서 2년을 일했고 성훈과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는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생겼고 살림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감각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여러 해에 걸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트에서는 지호 엄마였고 학교에서는 유나 어머니였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냥 여보였습니다. 누구도 이서연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도 서연은 도마 위에서 팔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성훈이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늦어요? 글쎄, 아마도.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서연은 팔을 썰었고 성훈은 일어나 넥타이를 고쳐 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에는 끓기 시작하는 국냄비 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가스불을 낮추면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머리카락이 귀 뒤로 넘어가 있었고 눈 밑에 옅은 그늘이 졌으며 표정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매력적인 사람일까? 생각은 그냥 떠올랐습니다. 바라서 떠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누른다고 사라질 것도 아니었습니다. 냄비 뚜껑이 들썩이는 소리와 함께 그 질문은 부엌 안에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을 깨울 시간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찾기에는 아직 하루가 너무 바빴습니다. 계기는 사소했습니다. 유나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별다른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유나가 점심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거실 바닥을 가로질러 천천히 이동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어쩐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파트 단지 안내 게시판에서 헬스장 전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뭔가를 바꾸어야 한다는 막연한 느낌, 그것뿐이었습니다. 헬스장은 단지 후문상가 3층에 있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러닝머신 6대, 고정식 자전거 3, 한쪽 벽을 채운 프리웨이트 기구들. 회원은 대부분 동네 주부들이었고 오전 10시쯤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11시에 갔습니다. 남들 눈에 띄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 그를 본 것은 그날이었습니다. 최도윤, 트레이너 명찰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8이라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자세가 반듯했고 말을 걸 때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러닝머신 처음 쓰세요? 제가 설정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기울기와 속도를 조작하면서 이것저것 설명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또렷했습니다. 설명이 끝난 뒤에도 잠깐 옆에 서서
서연의 보행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어깨 힘 좀 빼시면 돼요. 생각보다 자세 잘 나오세요. 그 말이 끝나고 그는 다른 회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러닝머신 위에서 그 짧은 문장을 2번 되새겼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매일 헬스장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11시가 가까워지면 스스로도 모르게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회원들에게 고르게 친절했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서연을 안심시켰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직업적 친절이라면 부담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렇게 선을 긋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늘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헬스장에는 단골 회원 몇 명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박사모, 이혼 후 혼자 산다는 강 선생, 대학원을 다닌다는 젊은 여자. 이들은 도윤과 스스럼 없이 농담을 주고받았고 운동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쉽게 뜨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무리의 바깥에서 조용히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웨이트 머신 사용법을 물었습니다. 도윤이 시범을 보이면서 무릎 각도, 호흡 타이밍을 설명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서연이 직접 해보는 동안 그는 곁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회원님은 체형이 정말 좋으세요. 기초가 있으신 것 같아요. 서연의 손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저 운동 해본 적 없어요. 그래도요. 균형이 좋다는 말이에요. 꾸준히 하시면 금방 느껴지실 거예요.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과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믿기고 싶어졌습니다. 서연은 고맙다고 말하고 다시 동작을 이어갔습니다. 귓불이 조금 달아올랐지만 그것은 운동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잠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자신이 있다는 감각.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한 사람으로 바라보아지는 느낌. 그것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반가움이 반가운 것인지 위험한 것인지 서연은 아직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 동안 성우는 퇴근 후 씻고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서연의 마음속 어딘가에 조그만 방이 하나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방이었습니다. 서연 자신도 그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들여다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내일도 11시에 헬스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헬스장에서 낯설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착하면 도윤이 먼저 눈인사를 했습니다. 출석부에 도장을 찍기도 전에 오늘은 하체 위주로 해보실까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서연이 언제 왔고 무슨 운동을 했는지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연에게는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서연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는데 성우는 오늘 아침 그 말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지호는 엄마가 새 운동화를 샀다는 것을 이틀 만에 잊었습니다. 유나만이 가끔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물었지만 그것도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달랐습니다. 지난번에 오른쪽 어깨에 불편하다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어떠세요? 서연은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그 말을 한 게 열흘 전이었습니다. 짧게 지나가듯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졌어요. 신경 써주셨네요. 당연하죠. 회원님은 다른 분들이랑 좀 달라요. 운동을 즐기려는 게 아니라 뭔가 찾으시는 것 같아서요. 서연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문장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뭔가 찾으시는 것 같아서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준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이 젊은 트레이너라는 사실이 서연을 씁쓸하고 동시에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도윤과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운동 방법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일상으로 번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트레이너가 된 이유를 짧게 이야기했고 서연은 대학 때 불문학을 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0년 넘게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도윤은 불문학이요? 멋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가슴 어딘가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헬스장 안에 다른 여자들이 그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박사모는 도윤과 농담을 섞는 횟수가 늘었고 강 선생은 퍼스널 트레이닝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들을 아무렇지 않은 척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이 강 선생과 오래 이야기하는 날이면 운동이 끝난 뒤 괜히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경과는 한 달 만에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서연이 헬스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 미경은 처음에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윤 이야기가 자꾸 나오자 미경이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야, 근데 그 트레이너 말이야. 너 좀 조심해. 무슨 소리야? 그냥 친절한 사람이야. 친절한 거 아는데. 그 친절이 너한테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고. 서연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미경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듣기 싫었습니다. 성훈이 오빠랑 요즘 어때? 잘 지내? 서연아. 잘 지낸다고. 미경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지만 그 침묵이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 친절이 너한테 왜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서연은 그 질문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대신 다른 말을 꺼내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운동을 시작했고 조금 밝아졌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이 생겼을 뿐이다. 바람이 아니다. 그냥 나를 찾는 과정이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정류장에 멈출 때마다 서연은 이유 없이 손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무언가를 붙들려는 것인지 놓으려는 것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3주 전보다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쁜 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좋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에서 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성훈이 오늘은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던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왔어요? 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서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손을 씻으러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괜찮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조용한 오전이었습니다. 헬스장 안에 회원이 서연 혼자였습니다. 도윤은 카운터 쪽에 서서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러닝머신 위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을 때 그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문을 여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회원님, 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서연은 이어폰을 빼고 돌아보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반듯하게 유지되던 자세가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짧게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갑자기 입원을 하셨는데 당장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라서요. 은행 대출은 시간이 걸리고 주변에 부탁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어서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놓였습니다. 서연은 그 침묵 안에서 이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챘습니다. 알아채면서도 가슴 한쪽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요? 1,000만 원입니다. 2달 안에 꼭 돌려드릴게요. 회원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분. 서연은 그 말을 붙들었습니다. 한참을 붙들었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식보다 먼저 도착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서 나를 골랐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 감각은 오래된 갈증을 건드렸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것이 그날의 대답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경에게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성훈에게는 더더욱 꺼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은 혼자 이쪽과 저쪽을 오갔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그 다음에 다른 목소리가 왔습니다. 그가 나에게 한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을까? 그렇지 않았다. 기억해준 것들, 알아채준 것들, 불문하기 멋있다고 했던 그 눈빛이 전부 가짜였을까? 서연은 그 눈빛을 믿고 싶었습니다. 은행 앱을 열고 닫기를 3번 반복했습니다. 4번째에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돈이 빠져나간 뒤 화면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호의다. 돌아올 것이다. 문제가 없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도윤의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했고 짧은 대화도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그냥 중간에 있었던 일이고 곧 정리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면서 연락이 줄었습니다. 카카오톡 답장이 하루 이상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에 나타나는 날이 드물어졌습니다. 원장은 도윤이 개인 사정으로 스케줄이 조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3주째가 되던 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이틀 뒤 다시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연결음만 길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서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헬스장에 직접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원장은 도윤이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였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카운터 앞에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을 지키려 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박 사모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사모의 얼굴에도 무언가 굳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혹시 나도요. 짧은 두 마디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강 선생도 같은 일을 당했다는 것을 박 사모에게서 들은 것은 주차장을 나서면서였습니다. 서연은 차에 타지 않았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특별하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나를 알아봐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서연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사모도 강 선생도 같은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같은 눈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늘이 흐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코끝이 시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핸드백 안에 지갑을 꽉 쥐었습니다. 1,000만 원이 사라진 것보다 그 돈을 보내던 날 자신이 무엇을 믿고 싶었는지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성훈이 알게 된 것은 서연이 말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성훈은 매달 말일에 가계부를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꼼꼼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고 서연은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연 씨,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서연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성우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서연 쪽으로 돌려놓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헬스장, 도윤, 그 대화들, 그리고 그날의 송금. 말하는 동안 성우는 한 번도 서연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서연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성우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말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으면서. 서연은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성훈에게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외롭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말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포기가 언제부터였는지 서연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성훈은 그날 밤 서재에서 잤습니다.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밥은 함께 먹었습니다. 유나가 제잘거리는 소리만 식탁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상담센터에 전화를 한 것이 그 무렵이었습니다. 미경이 예전에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흘려들었던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이 서연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상담사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반응했습니다. 판단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조용함 안에서 조금씩 더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세 번째 상담에서였습니다. 그 트레이너가 서연 씨한테 무언가를 준 건 맞아요. 다만 그게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서연 씨 안에 오래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욕구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서연에게 준 것은 관심이었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기억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토록 크게 느껴진 이유는 도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너무 오래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훈에게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마트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발치를 지나갔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를 가엾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었다는 자책도 잠깐 내려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그날 밤 서연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성훈이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성훈은 책을 덮었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돈 때문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당신한테 말을 안 했어요. 힘들다는 것도 외롭다는 것도 그게 먼저 잘못된 거였어요. 성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당신도 몰랐겠지만 나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성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잘 몰랐어요. 당신이 그런 줄. 짧은 말이었습니다. 사과도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문을 닫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신뢰는 한번 금이 가면 오래 걸렸습니다. 성훈의 눈빛에는 여전히 다 가시지 않은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도 알았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상담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성훈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부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훈이 먼저 물었습니다. 같이 가도 되냐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직 차가운 바람 속에 있지만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시작되는 소리.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연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을 가로질렀습니다.
예전에도 늘 그랬던 햇살이었습니다. 다만 오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냄비를 꺼내기 전에 잠깐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으로